안녕하세요, 트러스트 리스인데 오늘도 이렇게 주간 타로를 시작하도록 할 건데요. 지금 뭐 이렇게 저렇게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참 너무나도 좀 허망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축구 얘기죠. 축구를 그런 식으로 당할 줄 몰랐는데 일본하고 너무 비교가 돼서요. 예전에 일본 참 우리한테 안 된다라는 게 많이 있었는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장기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보고서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이 학연 지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 것을 망가뜨리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그냥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게 맞겠죠. 누가 되든 간에 그 자리를 또 얼굴만 바꿔서 채운다라는 박문서 해설위원이 얘기를 하는 대로 지금까지 쭉 꾸준히 얘기했는데 개선이 되지 않았다. 이 말도 사실인 거죠. 언제까지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될 건지에 대해서 암울합니다. 시스템이 구축되지도 않았고 카르텔이라는 것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는 상당히 비교가 되는 그런 형국이죠. 카르텔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축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시작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정몽규 회장을 비롯해서 밑에 축구협회 그리고 감독까지 전부 다 물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을 했으면 하는데 예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축구협회 회장을 좀 애정 있고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돈이 많은 그런 사람을 회장으로 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좀 초대를 하는 게 좋다라는 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던 게 있었는데 누가 인터넷에 그 히딩 감독을 축구협회 회장으로 올리고 이제 위원장으로 차범근 전 감독님이죠. 유소년 축구에 발판도 만들어줬고 그분이 이제 위원장을 맡게 되면 밑에는 이제 자연스럽게 협회 임원들은 더 해외의 글로벌적인 사람들을 꾸려지지 않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박지우 선수 전 선수도 그렇고 지금 박지성 선수도 그렇고 이영표 이런 분들이 축구협회 임원으로 있다고 치면 상당히 글로벌적인 네트워크가 완성이 되죠. 차범 감독도 그 감독을 하기 전부터 해서 쭉 네트워크가 있었고 독일은 진짜 전설적인 영웅 레전드로 불리기 때문에 지금도 좀 많은 환영을 받죠. 프랑크푸르트 가면 그런 이제 축구협회가 만들어지게 된다면 상당히 강력하고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어마무시한 네트워크 군단이 만들어진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꼼꼼히 따져볼 수도 있고 정확한 캐치가 되겠죠. 정보 캐치가. 그리고 일단 감독 선임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감독이든 해보고 싶지 않을까요? 차범근 감독을 보고 자란 그런 많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 분들이 이제 감독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 예전에 독일의 수문장 야신상을 탔던 2002년 월드컵 때 그 골키퍼도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이곳이 차분의 나라인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일을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축구협회 임원의 박지성, 이영표만 해도 일단 박지성 선수만 해도 일단 대단하시죠. 그리고 이미 그 넥슨 아이콘 매치를 통해서 이미 친선 교류를 많이 했고 실력들을 다 알고 있고, 박주도 그런 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다 어찌 보면 해외파하고 서로 알고 지내면서 자선 경기를 통해서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의 어떤 능력치를 다 알게 됐으니까 이름값은 당연히 박지성 선수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겠지만, 뭐가 됐든 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맨유의 박지성 선수와 같이, 혹은 차분과 같이, 더 나아가 가레스 베일도 이영표 선수의 같은 포지션이 있었지만 이영표 선수한테 밀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레스 베일도 이영표 선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코치로서 뭐 사단을 만들어서 코치로 합류하든, 뭐 전력 분석에 대해서 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뭐 관심을 가져가지고 또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뭐 사람의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현실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꿈에 그냥 기간이라고 불리는데, 만약에 그런 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봅니다. 만약에 갈아엎는다고 치면 축구협회 회장의 히딩크, 와, 이름값만 해도 어마무시한 무기인데요. 2002년 월드컵의 4강 신화의 주역인 감독이 그때의 좋은 기억으로 한국의 여러 축구에 관련된 업무를 개인적으로 하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지만, 자신이 받은 사랑을 이제 돌려주기 위해서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한 나라에, 자신이 감독했던 나라의 축구의 레벨을 올려주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히딩크 감독, 회장직으로 만약에 추대가 된다면 흔쾌히 받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누구보다도 반기지 않을까. 하여튼간 좀 속상한 마음을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그래요. 어떻게 이런 스쿼드를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이렇게 팀을 만드냐는 박문성 해설위원의 그런 전 해설위원이죠. 지금 유튜브로만 나오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뼈에 사무치는 말이 와닿습니다. 골든부츠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걸 손흥민이 타는데 그 벤치에 앉혀놓다. 이강인 선수가 공을 줄 데가 없어서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그게 패배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날 훈련하는 날에 골대에서 기대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주저앉아 있는 건데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혼자서 고군분투했구나, 약속된 플레이가 있구나. 일본은 유기적인 플레이가 된다는데, 스페인 축구죠. 티키타카라는 전술인데 이제 왜소하고 기술력 좋고
그거를 아주 몇십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했지만 그걸 이강인은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문화가 있었다면 이강인은 정말 눈에 빛이 나는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패스의 강도에 따라서 서로 유기된 플레이, 받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이제 나오고, 그 패스의 속도에 따라서 3자 입장에서 보는 또 같은 팀원이 어떤 의도로 그걸 보내는지 알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지시가 내려졌다. 근데 이미 그게 전술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세게든 약하게든 어떤 식으로든 각자 역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는 오브더볼인가 그런 식으로 해서 공이 없는 상황에서 움직이는 움직임, 공을 받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뒤에 어떻게 행동해야 될 거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행동하고 있고, 그렇다면 멀리서도 딱 그 패스의 그 속도를 보고서도 대충 어떤 의도인지 알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그 간격을 이제 좁혀오겠죠. 간격이 벌어지면 이제 공을 뺏길 수도 있고, 패스 미스로 인한 역습 그런 것도 막을 수 있고, 많은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인스타그램에서 일본과 관련은 유튜브에서 일본과 관련된 많은 걸 봤습니다. 상당한 수준, 우리가 따라가기 힘든 수준, 우리는 그냥 천재 하나 나왔다, 신동 하나 나왔다라고 치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신동이라는 그런 움직임을 일본 애들은 전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또 나아가 더 공을 잡든 안 잡든 간에 다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진화된 우리나라보다. 근데 증거 패스 뭐 같은 건 공을 발 밑에 달아놓고 계속 움직이는 거, 눈을 감고도 움직이는 거, 우리나라도 좀 필요하다 봅니다. 드리블 할 때 공이 항상 있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고 선수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유소년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솔직히 많이 부족하죠. 플레이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랑 평소에 그런 일본처럼 그런 식으로 훈련하는 거랑은 너무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그 자체가 기본기. 공을 당연히 달고 있어야 되는 게 기본기라는 거죠. 정말 이렇게까지 자세히 보면서도 한국 진짜 죽었구나, 대한민국 축구가 이제 죽었구나. 그래서 지금 계속 승승장구하는 거 보면서 2000년도에 우리나라가 가장 잘했던 걸 했었고, 일본은 자신들이 가장 잘해왔던 걸 하는데, 우리는 2002년도 거를 유지하지도 못한 채로 한순간에 몰락시킨 거고, 일본은 꾸준하게 해왔던 거고, 티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더 암울합니다. 우리나라도 유소년은 투자를 많이 했지만 헛것을 심어놓지 않았을까. 또 지나치게 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아이를 맡겨놓는 것에 지나지 않고 옆에서 자고 간섭하는 부모들,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교육 현장에 못 오는 게 학부모의 그런 간섭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그 축구 아카데미에
일본마저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면 일본은 더 질 것 같아요. 일본은 이제 스스로 뭐 잘못을 하게 된다면 호되게 꾸짖어도 그냥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한국은 꾸짖으면 우리의 기 죽는다고 안 하게 만드는 거죠. 심지어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근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일본은 훈육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상태로 여기 축구를 가르치는데, 한국은 훈육이란 그 단어 자체를 많이 하게 된다 하면 우리한테 그래요. 그게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도저히 문화적으로도 갖춰줘야 되고 다 도와줘야 되고 일단 교권 회복이 시급하기도 한데, 교사들에 대한 가르친 선생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권리가 향상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체육하는데도 적당하게 훈육하는데 쓰일 거고, 뭐 옛날처럼 막 미친 듯이 막 해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해외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한정돼서 매달릴 수 없기 때문에 개인 훈련을 스스로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는 혼자 늦게까지 하게 하느냐 라고 할 수 있겠지만, 훌륭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만큼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크리스탈 팰리스라든지 뭐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잉글랜드 쪽에. 예전에 그런 월드 클래스라는 그런 유튜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유소년 유망주 중에서 정말 잘하는 애들만 모여서 해외를 다니면서도 하면서 거기서 본 것 같아요. 훈육이라는 것은 흔히 말하는 우리가 뭐 때리고 패고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스스로 연마하게끔 시간을 주고, 그게 체벌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하지 않아야죠. 근데 운동 내려놔야죠. 그렇게 늦게 오게 되면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가 내가 안 되는 부분이 되었을 때 그 성취감, 그런 부족함을 메꿔가면서 점차 세계적인 선수의 격차를 줄여주는 그런 시스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월반이라는 개념도 생겨야 되고, 월반이라는 게 생기면 당연히 밑에 애들이 더 자발적으로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시스템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냥 나이대, 그 나이대 선수에서 그냥 잘하면 잘하는구나 하고 그냥 연령만 올라가면 그 연령대 또 합류하고 이렇게 될 뿐이지, 그 월반이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월반 시스템 강하게 도입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 뭐 축구 얘기를 또 했네 갑자기. 근데 너무 성질감이 크네요. 일상적인 얘기도 제가 또 하니까 이번 기회에 좀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홍명보 감독이 아시안컵까지인데, 모리아스 감독, 일본 지금 현재 지도하고 있는 감독이 20억 조금 안 되고, 홍명보 감독이 그의 2배에 달하는 성과에 따른 보너스까지 만약에 환산했을 경우는 더 하겠죠? 모리아스 감독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본에? 근데 어떻게 돈은 완전 말아먹은 홍명보 감독이 더 많이 가져간지 모르겠습니다. 능력에 따라서 그에 따른 돈이 주어져야 되는데 헛돈 쓴 겁니다 지금. 어쨌든 학벌 지원, 이제
없어져야 될 텐데, 나라의 가장 높으신 분들인 국회의원분들, 공무원, 이런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다 전과자로 바뀐 시대라 뭐라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청년 결백한 사람만이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지금 정가가 없는 사람이 없어. 또 거기에 지금 노동권이라고 해야 되죠. 민주노총이라든지 이런 노조위원을 활동하는 사람들이 또 국회의원으로 선발되는 걸 보면서 정말 다였구나 그런 생각을 너무 많이 합니다. 하여튼 앞이 보이지도 않는 경제, 정치, 스포츠계까지도 이런 식으로 딱 썩어가는 걸 보면서 대체 어디까지 하락을 해야 되나 하는 혼란 속에서도 그래도 사람들이 깨어있는 분들은 계속 투쟁을 하고 있다는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 타로를 하고 영상을 한 번씩 찍고 있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쟁 중에 하나겠죠. 영향력이 분명히 없지만 저는 그래도 자신의 의견을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내는 것만으로도 많은 용기가 필요하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모먼트가 있는데 저는 어차피 제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많이 볼 것도 아니고 인터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도 있을 가능성도 없고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누가 보겠습니까 이걸. 뭐가 됐든 간에 이거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주간타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뒷면 이렇게 펼쳐봤습니다. 뒷면 보시고 느낌이 오는 카드가 있으면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택하시고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공개했습니다. 앞면의 그림을 보시고 마음에 드는 카드 있으면 선택할 시간 5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랜덤 카드 공개했습니다. 타임라인에 남겨둘 테니까 자기 번호 찾아가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간타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카드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영상을 보기 전까지 애매모호했다. 자기의 감정을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하고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안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다. 현재는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이게 직설적인 생각이고 내가 그 말을 생각을 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온 건데 연인 카드일 수도 있고요. 이유는 수시로 이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걸 재현해 주다. 화가 치밀어 올라서 쓴소리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연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자신이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수시로 올라와서 욕망이 계속 올라오는 게 어쩔 수 없는 거죠. 불같은 성향인 경우. 좋은 카드는 지금 마음속에서 깊이 고민을 하지 말랍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속의 생각만 가득하다. 하지 말아라. 운명의 썰레바퀴가 나왔기 때문에 일만 열심히 하는 것도 돼요. 일만 이제 정신없이 바쁘게 일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마음이 답답해하는 모습이고 저게 단시간에 저렇게 답답하진 않습니다. 뭔가에 막혀 있었다 보니까 그 감정이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거대한 감정 덩어리로 뭉쳐서 마음속에 답답함으로 이제 된 거죠.
어쨌든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속마음은 마음이 편안하다. 편안한 척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편안함을 자꾸 유지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은 감추는 걸 수도 있어요. 이번 주 한 주는 조심스럽게 어떤 고백을 한다든지 어떤 전달을 받는 느낌입니다. 소식을 전달받는 느낌도 있어요. 카드 자체에. 근데 일단 다가가는 모습을 1차적으로 봤을 때 움직이는 것이라고 하면 1번 분이 움직이시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모습. 그래서 부드럽게 얘기를 하는 모습. 자, 그러면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저 가장 무엇을 할까요? 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는 편안한 척하여 좀 마음속 깊은 곳에는 또 다를 수도 있다. 감추는 걸 수 있다라고 했는데 바로 구설이 나왔습니다.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아픈 거. 한 4-5가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3-4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복잡한 것도 되지만, 시뮬레이션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마음의 안정도 포함되지만, 마음속은 안정된 연애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저 가장 무엇을 할까요? 왜 저렇게 사소한 문제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 있느냐? 사소한 문제인데 무모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새 출발을 의미하는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더 풀 바우 카드입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끝난 것 같다. 생각이 끝나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바보 카드가 나왔다. 무모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근데 좀 잔혹하지 않습니까? 카드 자체가 끝나서 움직일 수가 없다. 나도 모르겠다. 무모하다. 그래서 왜를 했는데 끝났기 때문에 생각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러버스 왜 끝난 게 왜 끝났냐고 물어봤는데 더 러버스 트라우마가 이제 막 끝난 것 같아요. 이제 트라우마가 끝났기 때문에 바라보고 있는 저 멀리 빛이 보이는 저거는 이제 러버스 많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그리고 또 사랑일 수도 있겠죠. 연인 카드니까. 지금 당장은 뭐 트라우마가 막 끝나서 그런 거고 곧 이제 행동으로 나설 때가 온다 이거죠. 자, 저 러버스 카드. 저 카드 무엇을 의미할까요? 혼자 만족하는 거. 왜 이렇게 러버스가 떴냐? 그러니까 저 먼 미래의 그 러버스를 생각하면서 자신만 만족하는 생각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죠. 상상연애라고 보시면 가장 간단한 거죠. 머리가 아플 수도 있고 발이 빨간 거 봐서는 발도 저 발목도 좀 안 좋죠. 자, 좋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넣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다리가 좀 안 좋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깊이 생각을 했는데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걸 하지 마시라고. 생각을 깊게 파고들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카드는 무엇을 낼까요? 겉과 속이 다르죠. 이 카드는 편안한 척 자신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이제 폭풍과 치고 있는 감정 기복이 심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걸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행동적으로 상당히 파워풀하게 나옵니다. 행동의 제왕기로 힘을 완전 자신의 이제 행동을 상대방한테 과감하게 표출하는 겁니다. 관리직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그렇죠. 어떤 행동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는.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뭘까요?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지 말라. 마음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는 순간 뭔가 좀 툭툭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말일 수도 있고, 그다음 많이 안 좋은 건가 봐요. 그래서 많이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카드이기도 하면서도 저기 썬 카드 자체가 대운이라는 굉장히 큰 좋은 의미도 있지만, 저게 저 자리에 이렇게 있으면 그냥 해석 자체가 마음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내는 걸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발을 못 해드리겠어요. 자, 그렇다면 나한테 저 어떻게 행동해야 돼요? 지금 어떤 의지를 가득 담고 행동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발을 담궜죠. 그러니까 어떤 시기는 두 개 나무 사이 앞에 있죠. 이 두 개를 문이라고 보면 의지를 다진 것만, 시작만 한 것으로 이미 시작이 반이라고 들어섰지만 거기서 먼 황금빛 미래를 꿈을 꾸는 겁니다. 자신감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보다, 여기 또 엉덩이가 좀 무겁지 않습니까? 자신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때를 기다려라. 좋은 미래 다가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 전까지는 이렇게 과감하게 상대방한테 나의 행동을 요구함으로 인해서 내가 직접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과감한 행동적인 얘기를 통해서 뭔가 잘 되겠죠. 하나, 직접 행동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틀리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분은 지금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다. 그리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카르마를 표현하는 더 데빌 카드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미는 유흥이나 이런 좀 뭐라 그럴지 그냥 악마의 유혹에 빠진 듯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고리에 딱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나의 생각도 생각이지만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놓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현재 하소연을 많이 하고 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니까 하소연할 수도 있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상황, 카르마에 겪고 그러면 하소연을 통해서 좀 풀어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래서 두 명이 이렇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를 통해서 해결 열쇠를 찾기도 하고요. 이유는 흰 카드가 나왔네요.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는 그런 걸 통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참아내는 것, 마음속에 응어리지는 것, 그걸 자꾸 풀어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화의 이유가 욕망을 억누르는 모습, 힘 카드, 그걸 풀어낸다. 그러니까 욕망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힘 카드가 나왔다는 거고, 그걸 말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속이 시커멓게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좋은 카드는 섣부른 행동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지금 움직임 카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얘만 움직인다는 것은 섣부른 행동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서 있다라는 거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생각 버리라.
지금 당장이라도 행동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냥 행동부터 해보고 말까. 두 가지에 다 생각이 공존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안정된 환경에 놓여져 있지만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졌으면 좋겠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사람 상대방한테 간절히 바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돈을 쥐고 있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움직이기도 싫어. 용기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속마음 카드가 왔는데 마음에 칼꽂혀집니다. 트라우마입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선뜻 다가가기 힘들 수도 있고, 트라우마 때문에 겁이 나서 행동으로 못 옮기는 거죠. 그래서 심장에 칼 꽂힌 저 카드 트라우마입니다. 이번 한 주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누리면서 사는 것처럼 보인다. 그 주위 사람들도 봤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보인다라고 택하겠지만, 그런 건 이제 겉모습이 지나지 않고 속은 이렇게 피폐하다. 자, 그럼 속마음 저 카드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을 옮기려니까 오래 깨질 듯이 아프다. 트라우마 때문에 용기가 없는 거예요. 발목이 걸린 거죠. 발목 붙잡힌. 자, 그럼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머리 깨질 듯이 아프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만족을 하고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욕심이 많은 거죠. 지금의 만족을 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원하는데 100%다 원하긴 할 건데, 지금 때를 기다려서 나중에 또 나머지를 취해야 되는, 한 80%는 취했지만 20%를 취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다 취하지 못하고 지금에 만족하는 모습.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현실을 직시한다. 왜 저렇게 서 있냐? 준비하는 중이니까. 행동은 100%할 거긴 하지만 지금 준비하는 단계이기도 하고. 일단 현실을 직시하는 게 맞겠죠. 철저한 준비 과정, 꼼꼼한 그런 걸 지금 원하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서는. 저 같은 무엇을 할까요? 왜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떤 준비를 하느냐? 안정된, 현실적으로 안정된 삶을 말하는 것도 되고요. 현실적으로 안정된 게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현실을 직시하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저 카드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테너 오브 펜타클이 떴나? 집착, 미련, 후회, 트라우마, 그게 지금 다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돈적으로 이제 안정이 돼야 안정된 뭔가를 행동할 수 있다. 그래서 내 돈을 절대로 어떤 사람한테도 빼앗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강한 집념도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돈 때문에 힘들면 빚이겠죠. 안정되게 돈이 들어와야지 빚을 좀 갚을 텐데,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 연애 쪽으로 봤을 때는 안정된 연애가 돈에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현실 직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돈이 내가 쥐인 이상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끔 그런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마음의 상처부터 시작했다는 것은 저게 돈보다는 사람 문제의 가능성이 있다. 트라우마죠. 자, 그러면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입니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한 중이다. 그러니까 겉으로 지금 티를 안 내는 거 사실 마음이 피폐하지만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은 자신의 상처를 완전히 묻어두고 아니야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담고 있다. 이것을 다 공개를 해야 된다. 너무 참는 것도 안 되고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드러내므로 인해서 회복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자, 그럼 이 카드 무엇입니까? 상실감이다. 상실감이 크다는 것 자체는 이제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행동을 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까운 과거에 한번, 먼 과거에 한번 그렇게 크게 마음의 상실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뭘 못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환영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 좋은 일은 내가 멋있거나 이쁘거나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드러납니다. 예, 그리고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누구보다도 주목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것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눈에만 띄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만 넘쳐 흐르는 겁니다. 관계 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어떤 것도 선택 안 한다는 것 자체는 그냥 빛이 나고 사람들한테 주목받는 사람이 된다. 자, 그럼 이번 주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은 알겠지만 나중에 괜찮아지겠지만 혼자서 다 안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로 따지면 이건 해보겠습니다. 뭐 이거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해볼 사람이면 자꾸 이제 뒤로 가는 거죠. 꽁꽁 싸매면서 뭐 나중에 되면 뭐 스쳐 지나가겠지, 언젠간 뭐 잘 되겠지, 누군가 하겠지 이런 거죠. 이거는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느낌. 자, 그러면 나한테 대체 어떻게 힘든 거야? 칼의 여왕이 되어야 한다. 키노하고 쏟는다. 자신의 절대 이 말은 하지 말아야 된다면서 딱 쥐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칼의 여왕 자체가 포커페이스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말을 하기에 좀 쓴소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쓴소리를 통해서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죠. 절대로. 키노소드 자체가 그래요. 분명히 칼을 쥐고 있고 냉철하고 칼의 여왕으로서 아주 잔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 칼을 삼키는, 그러니까 말을 아끼는 그런 거죠.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 되고 짝사랑에 대한 카드도 됩니다. 이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럴 리딩으로 출시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번 뽑으신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혼자서 그 힘든 상황을 감당해내기로 했기 때문에 무덤덤한 상황이지만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놓여있고요. 근데 마음속에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깊이 다리를 보시면 빨갛죠? 다리가 안 좋은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는 편안하게 지금 보입니다. 왜? 앞만 보고 달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뒤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힘든 걸 다 무조건 버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만 보고 달리고 있고 현재 지금 데스크가 나왔습니다. 죽을 것 같이 힘들죠. 몸과 마음이 다 지쳐있고 빌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야 빛을 보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랍니다. 그러면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든 상황이 아니라 여기 지금 해가 떠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다. 제 3자 입장에 봤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
너무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마음에서는 벌써 마음에 있는 거 다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어. 대운이 이제 대운이구나. 요 빛이 지금 떠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은 알고 있어요.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고 엄청나게 몸도 마음도 괴로운 걸 알고 있지만 대운 이제 오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마음속에는 대운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한 주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나 돈을 더 좋은 쪽으로 만들 수 있을까? 사람이라면 좋은 관계, 돈이라고 한다면 더 어떻게 불릴 수 있는 방법,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겠죠. 그 희망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들다가 이제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 희망이 내 마음속에 알고 있는 진실인데 이제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 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 카드 무엇이냐? 저 타로 마스터의 카드, 저거는 달의 이제 속성이 가지고 있죠. 달 하이프리스트, 영적인 능력일 수도 있고요. 마음속에는 계속 자신의 영적인 능력을 표출하고 싶어하는 욕망도 있을 거고, 왜 저렇게 선 카드가 떴나? 마음속에 만천하에 모든 것이 나고 싶은가? 했더니 철저하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동안에 엄청나게 자신을 감춰왔던 거죠. 자, 그리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했는데 저기 촉이 좋은 사람들이 저 카드가 많이 나옵니다. 감정 기운 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도 포함이 되겠죠. 자, 저 카드는 무엇을 맺까요? 맞죠? 제가 앞에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싶은데 그걸 누른 겁니다. 욕망을. 왜 마음의 문을 닫았냐? 나의 욕망을 누르고 나의 존재감을 드러나기 싫어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 흰 카드 무엇입니까?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왜 흰 카드처럼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있느냐?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거든요. 자신의 능력이 좀 함정 뿜어내도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꾸 소극적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참아야 된다 이런 거로. 또 나의 능력을 자꾸 드러내기 싫어하는 그런 도피적인 모습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냐?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성적인 욕망을 뜻할 수도 있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저희 카드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성적인 욕망을 오를 수 있는 부분이고, 육체적인 쾌락도 포함된, 그게 아니라면 트라우마입니다.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는 이유가 저거라면 100% 속 시커멓게 타들어갈 정도로 나도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뿜어내고 싶어하는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와 똑같이 반복이 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또 괴롭겠죠.
내 능력을 뿜어내는 순간 이용해 먹는 사람도 있을 수고, 그로 인해서 내가 다칠 걸 생각하면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싶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더 데일 카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답답한 겁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게 많네요. 감정을 닫아놔서 결론인 겁니다. 자신의 감정을 이제 셀러문이 보면 미안해, 솔직하지 못한 내가,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일단 그냥 닫혀있는 답답한 감정이 엄청나게 응축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좋은 카드 보시죠. 저 카드 무엇을 할까요? 현실적으로 힘들다. 좋은 감정인데 현실적으로 힘들다, 이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죠. 뭐 다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면, 아니 그게 다 버리면은 어떻게 보면 편하긴 한데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네.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상황이다 라고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왕이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다도 종이 한 점 차이기 때문에, 컵 하나 차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래도 좋은 감정을 바라보면서 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자, 저까지 무엇을 몇 가지지? 절대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눌러왔죠. 그리고 마음속에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라는 카드도 되기 때문에 뭐가 됐든 얼굴로 티가 나지 않고 마음속에 그 어떤 말도 드러나지 않게 마음에 눌러놓는 모습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얘기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과감하게 행동을 상대방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과감하게 자신의 이렇게 행동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한 모습이죠. 활동적인. 자,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행동에 제시하는 모습을 보면서, 반대로 이번 주는 절대 하지 말아야 행동 뭘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말로 행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말로 과감하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왕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지. 이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편안한 걸 추구하는 게 잘못된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단 대체 어떻게 행동해야 현실적으로 행복한 안정권,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그냥 편안한 느낌이 든다면 저기는 돈이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이죠. 근데 돈에 관련돼서는 더 이상 뭐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그렇게 편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행동적으로 편안하고 저희는 돈적으로 편안합니다. 이거 편안하게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니까. 그게 뭐 직접적인 행동이 아니지만 상대방한테 과감하게 표현하는 거지만 그것을 편안하게 여겨라. 3번 카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으로 드릴 수 있다는 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상당히 심하게 받았고 뭐 콩깍지가 씌여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생각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니까 감정이 메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화가 폭발할 수도 있고요. 왜냐? 좀 말 실수를 해서 그렇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화가 폭발한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감정 기복이 심한 것도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제 소극적으로 좀 바뀌어서 그렇다. 때가 되면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겁니다. 말 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지금 좋은 카드에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앞만 보고 과감하게 자신의 생각을 과감하게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이게 직설적으로 툭툭 내뱉는 말투거든요. 그걸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말 실수겠죠. 제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섣부른 감정 표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뭔가 설레이는 감정도 약간 있을 수도 있고요. 감정 기복이 있어서 소극적인 면도 있고, 지금 현재 성향상 굉장히 뒤를 생각 안 하고 자신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것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 보면 뭔가 좀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게 좋다.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속마음 보면은 황금빛 미래를 꿈꾼다. 이건 시작이 반이라고 일단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건 이미 한 발 나아갔다. 하지만 거기서 의지를 가지고 나아갔지만 거기서 이제 자존감이 바닥이다 보니까 황금빛 미래를 꿈만 꾸는 지금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 주는 더 러버스,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요. 내가 사랑받는 느낌 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속마음 보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입니까? 상실감이다. 쓴소리를 내가 두 번, 가까운 과거에 한 번, 먼 과거에 한 번, 두 번 해서 이렇게 발목이 묶여있는 걸 수도 있겠죠. 상실감이 커서 저렇게 한 발 나아갔지만 거기서 발목이 묶여있다.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상실감을 느끼냐? 라고 파고 들었더니 지금에 만족하고 때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일단 뭔가 어떤 상실감을 가지고 때를 기다린 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자기가 쓴소리를 했던 부분에 대해서 걸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과거의 뭐라 해야지? 과거에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쥐고서 때를 기다리고 있냐?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좋은 감정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만 보고 있어서 감정 소모가 심해서 그렇다.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감정 소모가 저렇게 심하냐? 현실적인 문제로 살짝 고민이 돼서 그렇다. 머리도 머리고 팔다리가 조금 안 좋으십니다. 특히 다리 쪽이 머리랑. 현실적인 문제는 돈을 자꾸 회전시켜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면 돈이나 사랑 두 가지를 가지고 잴 수도 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고, 투자도 포함되면 되죠. 두 가지를 다 손에 쥐려는, 뭐 사람이라면 사람 두 사람을 가지고 잴 수도 있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두 선택지를 가지고 잴 수도 있고요.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왜 저렇게 재고 있냐? 더 썬 카드. 만천의 모든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어떤 게 나한테 굉장히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살짝 고민을 준다. 현실적인 문제로. 그럼 좋은 카드 한번 볼게요. 저 카드 무엇을 나가요?
끝났다.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말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걸 끝내버리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생각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생각을 깊게 하다 보니까 뭔가 끝났다 싶은가 봐요. 뭐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 뭐 내가 커리어가 뭐 끝났다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럼 이번 주에 좋은 일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좋은 일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독보적인 능력을 뽐내는 거죠. 그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그래서 누가 옆에 있어도 절대 말을 안 듣고 내 의견대로만 하고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버티면서 자신의 능력을 표출해내는 황제 카드 나왔습니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 월등하게. 자, 그렇다면 절대 이번 주에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일까요? 심판 카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까 똑같이 나오는 좋은 카드라고. 끝났다 생각하지 말라. 되돌릴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거 되돌릴 수 없는 끝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저 자체 의미가 통보, 일방적인 통보를 통해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그 생각을 버려라. 예? 부활의 느낌도 있지 않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부활입니다. 자, 그럼 나한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천천히 움직이면 된다. 그러니까 천천히 나아가면 된다는 거죠. 자신의 의지를 꺾지 말고, 그리고 뭐 기다리지 말고 이제 모든 걸 끝낼 생각하지 말고 조금씩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끝내고 싶겠죠. 이렇게 생각 가지고 이제 있는 걸 한순간에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릴까. 그럼 내가 있는 모든 걸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건데,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천히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조금씩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봐라 라는 거겠죠. 4번 카드 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리딩 무너뜨릴 수 있다고 적으시기 바랍니다. 5번 카드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분은 지금 이 영상을 보기 전까지 정시간 2가지 생각을 가지고 고민 중이었다. 말은 못하고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사람들하고 잘 부드럽게 얘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야기를 주도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장시간 고민 중이에요. 마음속에는 폭풍우가 치고 있다. 이걸 가리는 게 부드럽게 얘기를 자신이 주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부드럽게 대화 소통을 잘하는 거죠. 이유는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기도 하고요. 자기가 이쁘거나 멋있거나 하는 게 뽐내고 싶기도 하고, 자신감은 넘치는데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하지만 말은 화려하죠. 마법사니까. 지금 좋은 카드는 사소한 문제로 머리가 아파. 이것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버려라. 사소한 문제는 신경 쓰지 말라.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수시로 생각이 올라오는데 행동을 제한준다. 그러니까
수시로 올라온다는 자체가 좀 많이 힘든 거죠. 그렇지만 이게 그걸 누르면서 이게 웃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웃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속마음을 보면 지금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라면 이 사람의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얻을 수 있을까를 하는 모습. 돈이라고 하는 돈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내가 어떻게 하면 다 수확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수학 카드입니다. 이 전화기 소리를 바꿔놓는 걸 깜빡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문제가 있었는데 수학에 대한 카드 자체가 돈이나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돈이 작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생각이 많아서 그리고 사람 문제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일적인 문제가 나온다면 지금 이게 좋은 카드에서 이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예외를 두지 않기 위해서 돈이 작다라고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번 한 주는 철저하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또 다른 의미는 촉이 좋다.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신 5분뿐일 가능성이 높아요. 하이프리스트 자체가 지하세계와 지상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꿈이라든지 직관 이렇게 내가 볼 땐 이렇게 될 것 같아 하는 그게 현실로 벌어질 수도 있고 예지몽을 끌 수도 있고 뭔가 스쳐 지나간 이미지를 얘기했을 때 맞을 떨어질 수도 있고요. 꿈을 꿨는데 내가 그걸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 속마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 어떨까요?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일들이 나를 더 힘들게 한다. 왜 저렇게 지켜보고 있냐? 돈이나 사람 문제로 인해서 힘든데 그걸 표현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옆에서 힘든 걸 몰라서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걸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카드 무엇을 말까요? 왜 저렇게 하고 있냐? 구설 혹은 법적인 소송 문제 혹은 겉으로는 냉정한 척하면서 마음을 숨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람을 제해가면서 일단 냉정하니까 사람이 모르겠죠. 속마음을 뭐 알려줬으면 좋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게 하진 않겠죠. 자,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안정. 왜 저렇게 정의 카드가 떴나 했을 때 안정입니다. 안정된 연애.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돈이라고 하는 안정된 생활. 근데 안정된 생활을 하려면 저 카드보다는 텐 오브 펜타클이 더 맞지 않을까. 안정된 직장이 될 수도 있죠. 나무 속성이다 보니까.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모습, 그리고 콩깍지가 씌어서 그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헤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정이 메말라가는 모습입니다. 저 카드는 무엇입니까요? 왜 저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느냐?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생각했지만 막상 행동을 하려니까 머리에 뜻이 없다. 이게 용기가 없어서요. 자, 그러면 조언 보겠습니다. 저 카드는 무엇을 할까요? 생각을 깊이 하지 말라. 생각 깊이 하면 안 된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생각이 깊은 상황인데 정신없이 막 바쁜 상황인데 몸만 일이 바쁘다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 카드는 무엇을 내가 너무 답답해하지 말랍니다. 엄청나게 답답해하고 있다 보니까 좀 퀸 오커스가 나오는데 굳이 이렇게 답답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렇다면 각자 상황에 따라 맞추면 되겠지만 자, 이번 주에 좋은 일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으로 살짝 고민 중이다. 현실적인 문제가 살짝 고민 중이라는 건 돈 쪽으로 힘들면 돈이 유통이 자꾸 돈을 돌려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사람, 돈 두 가지를 전부 다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지금 두 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여기 또 두 가지의 또 펜타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둘 다 똑같은 겁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그것이 어떤 것이 우선일지 모르니까 두 개 다 손에 다 쥐고 있는 것도 됩니다. 투잡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을 보셔요.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도록 하지 말라. 이게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라. 가볍게. 살짝 현실적인 문제가 살짝 고민을 할 뿐이지 깊게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게 하지 말라. 그리고 유흥 이런 거 밤에 또 제비는 밤에 힘을 발휘하죠. 그래서 밤에 하는 활동을 좀 줄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유흥이라든지 뭐 하지 마시고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도 할 필요가 없다. 가볍게 생각해라. 나한테 저 어떻게 행동하라는 말인가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해왔던 그 답답해왔고 속 시커멓게 타 들어갔던 그것을 그냥 환영이라 생각해라. 내가 생각했던 것은 절대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한순간에 무너뜨려버려라 라고 나왔습니다. 아니면 화가 날 때는 화를 내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5번 카드 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네럴 이무슬리 수단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